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팀입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에 일기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핵심은 목요일날 미국의 CPI가 발표됐는데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2%가 빠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했다. 뭔가 찜찜해서 사실은 저도 간밤에 미국 시장 9시 우리 시장으로 밤 9시 반에 CPI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을 보자 뭔가 좀 찝찝했으나 결국은 예감대로 2%가 하락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목요일날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매달 이제는 화장품, 식품, 변압기 이런 것들이 수출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출 데이터에 관심이 큰데 매달 1일에서 10일, 11일에서 20일, 그 다음에 전체 하는 거는 이제 11일 날 발표되고요. 21일 날 발표되고 그 다음 달 1일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좀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미 목요일 데일리에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자체보다는 반응이 중요하다. 그런데 걱정대로 좀 뉴스에 팔자 하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라면 좋았죠. 라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중국인데 22%. 근데 미국, 유럽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미국이 역시 좋았죠. 그 다음에 중국은 좀 줄어들었고요. 일본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화장품이 라면만큼은 좋지는 않지만 참 견고했습니다. 변압기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개장 초반에는 다 강세를 보여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오전 10시까지는 거의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11시부터 뭔가 좀 삐끄러지더니 장 마감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결국 역시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셀온이죠. 수출 데이터 발표를 매도 기회로 시장이 대응해버렸다. 아하, 앞으로 수출 데이터 발표에는 이런 경향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파생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변화가 없었는데 어제는 두신이 1,000원 이상 팔고 영리금, 잠옷펀드 대규모로 팔았어요. 자, 그래 특히 두신 같은 경우 두신이 시장 흐름에 좀 중요한데 오전 11시부터 뭔가 매도를 하더니 특히 3시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매도를 했어요. 물론 동시효과에도 큰 폭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힘을 못 쓰다가 3시 직전부터 쭉 밀려버렸네요. 역시 순매도 종목을 보면 딱 나와 있죠.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다 들어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2위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시총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시총 4위가 HLB, 이 네 종목이 굉장히 크죠. 그 외 3천당 제약, 엔캠 3천당 제약. 결국은 어제 두신 연기금 잠옷펀드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이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을 매도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순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을 팔든지 신규 상장주를 팔든지 간에 순매도 금액은 영향을 줍니다. 시장에. 그래서 코스피는 0.8%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0.7% 하락합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하락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시사는 반대. 자,
그래서 요거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다 하여간 잘 나왔어. 그래서 당연히 국채금리가 떨어지죠.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9월에는 거의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니까 국채금리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제 엔화가 급등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사실은 오르는 게 맞는데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2%나 급락했다. 아하. 그 다음에 저희 매그니피선트 7, 뭐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죠. 대형주들이 일제히 큰 폭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어제 8% 급락했네요. 로보택시를 공개를 8월에서 10월로 연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 될까? 이런 것까지 겹쳤습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도 5.8%, 마이크론도 4.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 장비 대표주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5.4%. 우리한테는 요게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낙폭이 큰 게 신경 쓰이네요. 그렇다면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서 우선 그동안에 하이닉스 같은 종목 그동안 쭉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힘이 빠지겠죠. 자, 그런 환경인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 오늘 금요일 시장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도 중소형제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3.6% 급등했다. 자, 러셀 2000 지수는 최근에 한 달 동안 보면 그 나스닥은 보면요. 나스닥은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이렇게나 올랐어요. 이렇게나 올랐는데 러셀 2000 지수는요.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 우리 시장도 생각나시죠? 우리 시장도 어떻습니까? 최근 한 달 전 어제도 코스피는 0.8% 올랐는데 코스닥은 0.7% 빠졌다 그랬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6월 13일부터 6월 13일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기 시작한 날인데요. 그 전에도 그런 경향 좀 있었지만 특히 6월 13일부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컸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멀쩡한데 체감 지수 하락 종목은 1.52%씩 빠지는 날이 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비슷했던 게 중소형주는 별로 재미 못 보고 대형주 위주로만 장세가 전개됐는데 어제 중소형주 지수가 3.8%나 급등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다. 좀 말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만 이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높을 때 중소기업들이 힘에 붙였는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건설업체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바이오 제약이죠. 지금 시장은 바이오 제약이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주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서 과연 바이오 제약한테는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게 오늘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바람이 다른 중소형주한테 불어서 오늘 과연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할 것인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별론데 상승 종목 수는 좀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미국처럼.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방아쇠는 바이오 제약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이 지난 이틀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이오 제약이 금리 하락, 금리 인하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오늘 관점이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에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제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 그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좀 썼는데요.
에클론 같은 종목들, 어제 대신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네, 요겁니다. 카티 치료제, AT101인데요. 카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T세포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수량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드론인데, 예를 들면 드론인데 군집 드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카 유전자를 따라서 카 유전자가 암세포로 안내를 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박살낸다. 그런 개념이다.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발표가 2023년 ASCO에서 임상 일상 결과가 나왔는데 좋았어요. 올 ASCO에서 후속 데이터 추적한 그 사람들 추적했더니 여전히 좋아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상당 시간 지났음에도. 네. 그래서 지금 카티가 대표적인 김리아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김리아나 예스카타 대비 좋다. 이래 가지고 뭐 업계 후문에 의하면 상당히 축하도 받고 박수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신여권 리포트도 이게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 등등 해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제 웬걸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는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외국인들은 이런 중소형주를 별로 매매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무슨 에클론 알겠습니까? 이런 건 대체로 다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아니고 기계적 매매인데, 외국계에 있는 외국계 대표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저도 우리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펀드들 말 다 고유의 뭐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 매도는 그냥 의미 없는 기계적 매도, 이게 쭉 나오면서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오늘 대규모로 매수 들어오기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제가 올린 리포트는 에클론, 어제 대신적인 리포트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최근에 올린 HPSP 같은 종목은 최근에 제일 재미를 봤죠.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들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재미를 봤는데요. HPSP,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분위기에 좀 짓눌릴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는 재미를 주가가 못 올랐어. 우리는 올라갈 거야. 그런 분위기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HPSP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이 약 한 20만 주 가까이 순매수했군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하 대표가 주가 빠질 때 입맛을 다시면서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은 이렇게 자빠져 있을 리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을 때 공략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이런 것도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요일 시장은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비중이 높고 중소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짓눌렸던 코스닥 시장,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면 바이오 제약이 선도를 해서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지 그걸 좀 초점에 맞추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 길을 받아서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요? 저도 그렇게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치전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